자, 1번부터 이제 4번까지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 그 공식이 하나가 있죠. 공식이 어떤 거냐면 이참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최소값을 갖는 포인트가 이 포인트고 얘의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두면 여기에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렇게 되는 거 생각을 꼭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는 그 이참수는 축을 대칭으로 뭔가 이렇게 띄고 있기 때문에 축대칭이죠. 축대칭. 여기를 제가 x는 p라고 정의를 하면 얘가 이 축에서 떨어진 이 간격이 만약에 똑같다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떨어진 간격이 똑같다면,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의 함수값이 동일하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또 사용할 수 있냐면 지금 같은 문제는 제외하고 이런 문제들에서 조금 많이 활용이 되겠죠. 3번에 보면 그래프가 일단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될 거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좌표가 지금 2,15래. 자, 근데 이제 1과 4라는 이제 제한된 범위를 걸어놨잖아.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니까 1의 위치가 어딨냐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x가 2일 때가 여기 있으니까 1은 2로부터 한 칸 떨어져 있고, 그치? 그 다음에 4는 2로부터 두 칸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한 칸 떨어져 있는 게 만약에 이만큼이라고 가정을 하면 두 칸은 그거의 두 배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겠지. 그러니까 요만큼이 1이라면 요만큼이 2가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점 1이라는 녀석은 여기 있을 수밖에 없고 x가 1일 때가 여기가 될 수밖에 없고 x가 4일 때가 여기가 될 수밖에 없어. 따라서 이제 이걸 안다면 우리는 최소값이 바로 2일 때라는 걸 4일 때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값을 의미하는 거야.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얼마입니까? 함수값이란 건 뭐죠? 그래프상에 있는 모든 y 좌표를 뜻하는 거겠지. 그렇지? 그래프상에 있는 모든 y 좌표들 중에서 가장 큰 게 누굽니까? 가장 꼭대기에 있는 걸 미안. 함수의 그래프 중 가장 작은 게 누굽니까? 제일 아래쪽에 떨어져 있는 애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F의 4가 된다. 이게 기반으로 다 들어가 이제는.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이참수 최소에서 뭐가 제일 어렵냐? 이 축이라는 녀석이 만약에 지금처럼 미지수로 깔려 있게 되면 최소값이 다 뒤바뀌기 때문에 그때 어려워져.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뒤에 문제 있으니까 체크를 해두고 그 다음에 구간에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어려워지겠지. 그러니까 최소값을 갖는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 때는 지금처럼 이 문제처럼 정확하게 알 때는 최소값의 위치를 알게 되겠지만 만약에 미지수가 박혀있는 경우에는 최대값이 언제 갔는지 최소값을 언제 갔는지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 기본적인 이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5번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지. 5번이 4점인데 딱 읽어보면 구간, 제한된 구간이 있고 그리고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에 자, 요 아까 그 공식 기억나죠? 마이너스 2a분의 b. 요 공식을 썼을 때 x는 a라는 축을 갖게 된다고. 자, 그때 이제 그거의 최소값이 10일 때 fx의 최대값을 찾아라. 이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어쨌든 간에 힌트는 뭐냐면 얘의 최소값이야, 최소값. 근데 이제 이 최소값을 언제 갖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하나 그려줄 거야. 이참수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여기서 이참수의 축이 x는 a가 되겠지. 이게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a x 플러스 a 제곱이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간이 뭐냐면 0과 2 사이지. 0과 2 사이. 그러면 이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찾을 거야. 그럼 조금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 아까 이제 요 그림 계속 기억하시죠? 요렇게만 그려진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는 A라는 녀석이 자, 일단 첫 번째예요. 0과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진짜 가볍게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여기가 뭐가 돼? 0이 되고 여기가 뭐가 돼? 2가 되지. 그럼 위치상으로 봤을 때 2랑 A 중에 누가 더 커? A가 더 크단 말이야. 따라서 첫 번째 상황 A가 2보다 클 때는 아까 이제 요 그림이었잖아. 그때 이 최소값은 누구냐면 네가 최소값이야. 이게 언제일 때야? 2일 때지. 따라서 A가 2보다 클 때는 FE가 10을 만족하면 돼. 가볍죠? 근데 FE는 얼마냐면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될 거고 얘가 10이면 돼. 그럼 이제 넘겨서 계산해보자.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은 0일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공식을 쓰면 a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4에서 6을 빼면 되니까 10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가 2보다 크다 했으니까 당연히 2 빼기 루트 10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2 플러스 루트 10이 되는 게 자명하겠지.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면 지금 최소값이 f2였잖아. 최소값이 또 바뀌는 포인트가 있을까? 당연하지. 이 그림을 그려봐. 0과 2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러면 최소값이 2가 아니라 a를 대입했을 때가 된다고. 바뀌죠. 완전 뒤바뀌죠. 그럼 이 상황은 언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0과 2가 a가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0과 2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이때는 fa가 될 거고 그게 10이라는 거겠지. 그럼 a를 대입한 결과값은 a제곱이 나오겠죠.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인데 둘 다 그 어디에도 2번에 들어갈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모순. 모순이란 기호예요. 아니면 보통 이제 뭐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합니다. 이거 뭐 약간 그거 같지 않나? 이거. 그렇지? 여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요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뭐겠어? 얘가 될 수도 있겠지. 0과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 그럼 0이 여기 있고 여기가 2가 있으니까 최소값은 언제? 0을 대입했을 때. 다 다르죠. 2를 대입했을 때가 될 수도 있고 a를 대입할 때도 있고 0을 대입할 때도 있고 그때는 0보다 작을 때겠지. 그래서 f0은 a제곱이니까 얘가 0 넘으면 a제곱이잖아. 10이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루트 10이면 된다. 오케이? 끝이야. 얘밖에 안 되겠지. 그래서 두 개를 뭐 하라고 했냐면 모든 a의 응? 아 미안 여기서 실수했지? 아 이거 2a 제곱이었구나. 아 계산 잘못했네. 계산 이슈. 2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플러스 4는 10이니까 2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은 0이고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 그럼 a 값은 3이거나 또는 a 값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지. 오케이? 근데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으니까 a가 3이면 되겠네. 오케이? 왜냐면 2보다 커야 되니까. 됐죠? 0을 대입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가 2a 제곱이겠지. a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그냥 a 제곱이네. 어차피 안 되겠네 얘는. 그다음 f0을 대입해서 0 대입하니까 2a 제곱이고 이게 이제 10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a 제곱이 오면 되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나 근데 계산을 왜 이렇게 실수하지? 됐죠 여기까지. 야 장난치니 현준아? 잘못 적었잖니?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줬냐면 좋은 조건 좋죠. 양수다. 그러니까 누구밖에 안 돼? 얘밖에 안 되는 거야. 3일 때밖에.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안 되는 거지. 얘는 음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a가 3이라는 거니까 결국 다시 쓰면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이니까 18이라는 거고 얘를 이 제한된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찾는 거는 그냥 이제 3점짜리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야. 언제일 때? 최소값을 구할 때. 그럼 만약에 반대로 이제 여기서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여기서 얘 축은 여전히 a야. 이 미지수는 몰라. 축의 미지수는 몰라. 그럼 얘의 아까 최소가 주어진 상황이지. 최소가 주어진 상황이야. 그러면 케이스가 몇 가지? 하나, 둘, 세 가지로 나와.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난 뒤에 최대가 주어진 상황이야. 그럼 똑같지. 왜? 여기서의 최대, 여기서의 최대, 여기서의 최대. 맞아? 똑같은 상황이지. 요 상황이. 자, 근데 달라지는 상황이 있어. 그게 언제냐면 요 그래프에서 이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이 그래프에서 최대가 주어진 상황. 이 말이 달라져. 왜? 생각해봐. 최대 얼마야? 여기지. 최대 얼마야? 여기지. 최대 얼마야? 여기지. 뭔가 딱 바뀌는 게 보여?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 사이에 있으면 최소는 무조건 여기야. 그치? 근데
얘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최대가 여기가 되고 이렇게 기울어지면 최대가 여기가 돼. 이때는 다르게 풀어야 돼.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는 케이스가 다시 얘는 케이스가 몇 가지? This is 케이스 몇 가지? 세 가지. This 케이스 몇 가지? 두 가지밖에 안 돼. 생각보다 간단해. 알겠지? 자, 어떻게 가면 되냐면 자, 바뀌는 포인트만 잘 잡으면 돼. 아까 이제 0과 2라는 건 여전해요. 동일하게 이제 들어갈게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겠지. 이해돼? 근데 얘가 이제 최대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있잖아. 이 애가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룰루랄라 이렇게 내려가겠지. 좋아 좋아. 신기술 내려가잖아. 그럼 최대값이 여전히 이 위에 있는 녀석이겠지. 그지? 아유, 그 다음 끝났다. 그러면 봐봐. 여기서 최대가 이렇게 가다가 계속 가. 그 다음 어떻게 돼? 이렇게 가겠지. 계속 최대가 여전히 얼마야? 0이잖아. 그러다가 딱 같아질 타이밍이 있다고. 요 같아지는 타이밍.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되는 거야? 갑자기 최대가 위로 올라가지. 계속 가볼게. 위에 있지. 끝. 케이스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딱 언제일 때만 세면 돼. 언제? 이게 같아지는 포인트가 될 거야. 이때. 요 포인트 때 구간이 딱 바뀌는 거야. 아까는 케이스가 몇 가지? 세 가지였잖아. 세 가지였으니까 구간을 총 세 개로 나눠준 거야. 이렇게. 케이스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준 거야. 근데 얘는 케이스를 몇 가지만? 딱 두 개만. 어디를 기준? 여기를 기준. 그럼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는 뭐 하면 되냐면 어차피 얘를 구하면 끝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이용해 주면 되냐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잖아. 그럼 여기 얼마겠어? 1이란 말이야. 납득이 돼? 그럼 봐봐. 뭘로 나눠진다고?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로만 나눠진다고. 이해됐어? 그러면 A가 클 때, 1보다 클 때가 어디로 가고 1보다 작을 때가 어디로 가는지는 뭐 하면 되냐면 A가 1보다 클 때를 대입해 보면 돼. A 1보다 큰 거 뭐 있어? 2 있잖아. 2 해봐. 그럼 여기 2가 있잖아. 그럼 0과 2가 어디 있어? 여기에 2가 있고 0이 어디 있어? 이쪽에 있잖아. 이해됐어?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3이야. 그럼 어디 있어? A가 3이니까 여기 있잖아. 그럼 2는 어디 있어? 여기 있고 1은 어디 있어? 더 이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언제가 최소야? 2를 대입했을 때가 최소겠지. 따라서 F2가 최소가 되는 거야. 아, 최대지. 쟤 왜 이럴까? F0이 최대가 되겠지. 오케이? 최대값을 만약에 뭐 10이라고 줬다면 F0이 10인 상황이겠지. 오케이? 자, 근데 이제 A가 1보다 작아. 그럼 0이라고 해봐. 그럼 0이 여기 있잖아. 그럼 0부터 2니까 어디 있어? 이렇게 되지. 그럼 0보다 더 작은 거 마이너스 1 생각해봐. 마이너스 1이 여기야. 그럼 0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럼 최대는 언제? 2를 가질 때지. 따라서 F2가 최대가 되는 거야. 얘도 동일하겠지. 얘가 이번에 뭘 가질 때? 최소를 가질 때. 그래서 무조건 잘 봐야 돼. 오케이? 상황이 뭐라고? 최소가 될 때는 요 상황 세 가지. 두 번째는 뭐라고? 얘는 이렇게 가다가 이게 같아질 때를 기점으로 이게 이렇게 되면 커지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구간으로 잘 나눴잖아. 그걸 어디다가 접목시키면 되냐면 그냥 이따가 내가 좀 이건 풀어줄 거, 이거 하나는 풀어줄 건데 여기다 접목시키면 돼. 실제로. 그래서 쌤이 이렇게 식을 나열한 거야. 그러면 이게 이거에 대한 함수 그래프가 딱 나오는 거야. 딱 문제가 똑같잖아. 아까는 뭐였냐면 여기가 어떤 숫자였잖아. 근데 그거를 뭘로 바꿔줘? 미지수로 바꾸기만 하면 돼. 미지수로. 오케이? 대신에 축에 대한 정보는 다 던져져 있고. 얘를 하면 축이랑 위치를 다 알 수 있어. 대신에 구간이 미지수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구간이 변수인 함수고 얘를 기반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13번. 졸라 어려워. 모의고사 21번 문제. 오케이? 그 다음 얘도 보입니까? 구간이 변수로 잡혀있죠. 얘도 30번. 밑에는 좀 얘는 쉬워. 얘는 좀 다른 내용이라. 그러니까 이 두 문제가 있다고. 이 두 문제가. 아,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구간이 미지수. 느낌을 알아야 돼. 근데 요게 언제도 나와? 고2 때도 나와. 실제로 수능에 출제가 돼. 이런 문제가. 근데 이게 어디 기반이야? 공수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제일
캡 중요하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다. 앞으로 이런 유형들이 여기서 이차함수를 다루고 있지만 이 구간을 줘놓고 삼각함수를 다루면 그게 수학 원 내용이 되는 대수 파트가 되는 거고, 3차함수, 4차함수 내용이 나오면 그게 미적분 원이 되는 거고, 그냥 내용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고 계속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은 포기하지만 지금의 당장에는 이 문제를 포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언젠간 덤벼야 될 문제는 거야. 근데 쌤은 이거 계속 해보잖아. 쉬워. 진짜 겁나 쉬워. 이게 조금만 깨달아도 느낌이 딱 오거든. 그 느낌만 가지면 되는데 그 느낌 갖기가 힘들지. 여튼 그런 내용이다. 첫 번째는 잘 이해됐죠? 오케이. 두 번째로 갑시다.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의 연속이에요. 7번도 봐봐요. fx가 어떤 이제 구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죠? 제한된 범위가 있는 상태에서 fx의 최소값을 gp라고 두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함수로 준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케이스 나눠서 계산해도 되겠지만, 아하, 문제에서 하필 물어보는 게 뭡니까? g-1과 g2분의 1이잖아. 그럼 실제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4가 되고 2분의 1 대입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조금 아쉬운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GP라 했으니까 P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고 2분의 1 대입해서 정리해도 되고, 아니면 실제로 GP식을 만들어도 돼. 근데 당연히 나는 뭐 할까? GP식 만들어 보자고 한번. 오케이? GP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최소값이 GP가 나와야 돼. 그럼 우리는 이제 GP를 잡을 건데 케이스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그래프의 경우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가 x는 2p겠지. 그죠? 그럼 구간을 몇 구간? 3구간을 나누는데 왜?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 최소값을 가질 조건이니까. 했던 거 그대로 가자. 요 상황을 보면 여기가 2가 와야 되니까 2가 2p보다 크면 되죠. 따라서 첫 번째 상황은 2가 2p보다는 2p가 2보다는 크면 되겠지. 그럼 요 상황은 p가 1보다 크다는 거니까 p가 1보다 클 때를 뜻하는 거겠죠. p가 1보다 클 때는 최소값이 얼마야? 2를 가질 테니까 그때는 f에다가 2를 대입하면 뭐가 된다? 4-8p. 요게 바로 gp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p에다가 아직 1보다 큰 게 안 나왔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p가 어디 사이? 0과 2 사이 있다니까 0과 p가 1 사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최소값은 뭐가 되냐면 f2p겠죠? 그래서 2p를 대입하시면 4p 제곱에서 8p 제곱 되니까 마이너스 4p 제곱 되겠지. 근데 지금 p가 0과 1 사이니까 2분의 1을 여기다 이제 대입할 수 있잖아. 2분의 1을 실제로 여기다 대입하면 4분의 1 되니까 마이너스 1 되죠. 똑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세 번째는 요 상황이고 여기가 이제 0이겠지. 그럼 p가 0보다는 작은 상황이고 그러면 최소값은 f0이니까 0 대입하면 0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p가 0보다 작을 땐 0이니까 얘는 실제로 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그래프를 그려줄게. 자, 이걸 지우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쌤, 그러면 아까 상황도 마찬가지긴 한데 아까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이 등호가 언제 달라붙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뭐 그냥 직접 해보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0일 때랑 2일 때를 직접 계산해보면 돼. 근데 얘는 그래도 이건 외워가자. 그냥 아무 때나 붙여도 상관이 없어. 진짜로 팩트야. 외워가. 아무 때나 붙여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러니까 둘 다 붙여도 돼. 심지어 둘 다 붙여도 돼. 오케이? 다 갖다 붙여도 돼. 상관없어. 왜?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다시피 매끄럽게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는 그래프는 상관이 없어. 근데 뚝 끊겨져 있는 그래프가 있어. 그게 언제 배우냐면 미적분 1에서 배워. 그런 뚝 끊겨져 있는 그래프는 이 구간을 좀 잘 따져야 되는데 매끄럽게 잘 연결돼 있는 그래프는 굳이 따질 필요 없어. 실제로 한번 그래프 그려보자. 잘 봐. P축이겠지? 왜냐면 GP니까 P축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P가 0보다 작을 때니까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0이래. 이게 GP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0이래. 0이니까 0 상수함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P가 0과 1 사이 때 P가 0과 1 사이 있으면 마이너스 4P 제곱이니까 마치 마이너스 4X 제곱을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0과 1 사이만 딱 떼온 거야. 그 다음에 얘는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아, 1을 대입하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얘는 4 마이너스 8x라는 약간 그 직선을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이제 1, 마이너스 4시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계속 내려가는 거네. 여튼 이제 요렇게 내려가는 요게 바로 GP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제 이 그래프를 너가 그리면 비로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이건 이제 그 상황일 때를 다 추측하라고 준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도 얘랑 얘는 되게 쉬워. 금방 할 거야. 이 정도까지만 할 줄 알면. 오케이? 근데 디귿이 진짜 개빡세요, 이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21번으로 낸 이유고 얘네들은 쉬워. 해볼 법 할 거야. 얘가 진짜 겁나 어려워. 요게 이걸 해석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렇고 얘는 그래도 할만하겠죠. 그러면 아까랑 동일한 문제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미안한데 계속 그걸 좀 줄게.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이제 동일한 문제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를 추론하라는 거야. 왜냐면 지금 함수 그래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잖아. 근데 이제 그걸 만족하는 게 요거고 여기랑 여기서 최소값을 가. 이런 정보들이 진짜 엄청난 힌트가 되는 거야. 오케이? 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GT를 찾으면 돼. 이런 식으로. 실제로 GT라고 하자고 해놓고 아까처럼 GT를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 GT에 대한 어떤 함수가 나오잖아. 그럼 GT랑 마이너스 4t 플러스 a라는 어떤 직선이랑 서로 다른 거니까 얘랑 얘 그래프가 4개에서 교점을 갖도록 또 그래프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오케이? 여튼 어쨌든 킬러 문제의 기반을 너한테 설명을 해준 거야. 너희들한테 설명해 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곧 다가올 우리의 미래인 거야. 그때는 해야지. 지금은 못 하더라도. 오케이? 그다음에 8번. 자, 지금처럼 봐봐. 0과 A. 자, 구간이 이제 A라는 게 생겼어.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여기도 적어 놨는데 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축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이 0이 된대. 그래서 이제 0과 A니까 4, 그러니까 축을 알고 있으니까 0은 무조건 왼쪽에 있는 걸 알아. 무조건. 근데 A는 4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로? 2가지로만 케이스를 나눠주면 되는 거야. 만약에 얘가 여기 있으면 최소값이 얘겠지. A를 대입한 값이겠지. 하지만 얘가 꼭지점을 넘어가 버리는 순간 최소값은 뭘로 고정? 꼭지점으로 고정된다. 그래서 실제로 꼭지점으로 고정된 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A를 대입했을 때 최소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니까 얘를 만족하는 거는 6과 1이니까 1밖에 안 되고 A가 4보다 클 때는 최소값이 항상 얘니까 얘는 10이 되도록 하는 A 값이니까 2개 더하면 11이다. 간단하게 나오지. 판단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9번 문제도 매 한 가지인데 자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 요건 좀 어려워서 같이 한번 갖고 와볼 거고 그 다음에 10번도 만만치가 않네요. 그냥 다 갖고 와야 되겠네. 여기는 좀 난이도가 좀 있어. 그래서 여기는 내가 다 한 번씩 다 풀어줄게. 자 일단은 첫 번째로 9번부터 먼저 가봅시다. 9번도 진짜 만만치가 않은 문제인데 요것도 내가 알기로 29번 문제일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주제를 담고 있는 문제지. 좀 지우고. 근데 기가 막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잘 봐요. 자 봐봐. 자 내가 일단 처음에 먼저 바라본 게 뭐냐면 마이너스 2랑 5에서 정의된 이차함수 fx가 일단은 요거에 좀 먼저 눈에 떴다 이거지. F0과 F4 함수값이 동일하잖아. 그 말은 이 fx가 이렇게 생겼는지 뭐 이렇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유추는 안 되지만 어쨌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함수값이 동일하다는 건 뭘 알 수가 있냐면 축이 얼마다? 2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다. 납득이 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함수니까 계속 해석한 걸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x는 2에서 축을 갖구나라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아니면 적어 놓으라. 오케이? 그러면 잘 봐. 구간이 나와 있고 지금 뭐 최소값이 마이너스 19다. 얘도 해석해야 되고 얘도 해석해야 되고 절대값 나오니까 일단 현기증 날 것 같고. 그렇지? 그래서 하나하나씩 따져 볼 건데 잘 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지금 2차 함수잖아. 이렇게 생겼어? 아니면 이렇게 생겼어. 둘 중 어떻게 생겼어요? 고민하면 안 돼. 알아 몰라.
몰라. 모르면 뭐 해야 돼? 케이스 나눠야지. 당연한 자세인 거야. 케이스를 나눠 생각하는 거야. A가 양수냐?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냐? 혹은 두 번째는 음수냐? 케이스를 무조건 나눠줘야 돼. 모든 어려운 문제는 케이스를 나눠야 돼. 오케이? 왜냐하면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이유가 너가 나중에 선택할 확률과 통계 과목도 순열과 조합 해봤잖아. 확률과 통계 과목도 케이스 분류. 미적분 원도 케이스 분류. 옛날에 킬러 문제는 케이스 분류가 총 6개. 그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는 게 옛날 킬러고 전국에서 10명 정도 맞추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가 너무 자명하게 많이 나오는 거고, 요즘은 그래도 좀 추세가 많이 줄어들어서 케이스 분류가 3가지에서 4가지까지 줄어든 거야. 근데 지금 이건 몇 가지야? 2가지. 개 쉬운 거야. 오케이? 쌤 입장에서는 개 쉬운 거야. 왜? 4개 생각하다가 2개만 생각하면 되니까. 쉬운 거지. 4개 생각하면 나중에 진짜 개빡친다니까. 미래야. 동상고 미래겠지. 왜? 대수랑 미적분도 이따구로 쌤들이 학습지를 내주시면 그건 나도 고역이고 너네도 고역일 거야. 근데 확실한 거는 그거 열심히 잘 공부해 놓으면 수능 준비를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따로 뭔가 더 공부할 필요는 없을 거야. 진짜. 여튼 가볼게요. 자, 그러면 정보가 지금 많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정보가 x는 2에서 축을 갖는데 놀랍게도 제한된 범위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그걸 활용하면 마이너스 2가 이쪽에 있어야 돼요. 4칸이 있어야 되고 5가 이쪽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3칸이니까. 그래서 구간이 마이너스 2에서 5까지가 이렇게 생긴 거야. 딱 이렇게만 그리면 되지. 맞지? 요거는 그려놓고 이렇게. 이 정도만 딱 그려놓죠. 오케이? 자, 근데 더 이상의 힌트가 없어. 자, 최소값이 마이너스 19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지금 같은 상황이면 아하, 얘가 마이너스 19겠지. 맞아? 근데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가버리면 마이너스 2는 더 내려갈 거고, 그죠? 올라가니까 여기가 5고 여기가 마이너스 2겠지. 지우고. 맞아? 그러면 여기서의 최소값은 누가 돼? 얘가 돼. 그러면 케이스를 나눴으니까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F2가 얼마다? 마이너스 19다. 오케이. 그러면 F2가 마이너스 19니까 이거는 fx를 식을 세울 수 있죠. 어떻게? a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9 이런 식으로. 맞나요? 그 다음에 이 상황은 얘가 x는 2에서 이렇게 근을 갖잖아. 그러니까 꼭지점을 갖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fx를 어떻게 둘 수 있다? a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b라고 두고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19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이겠지? 16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9다. 맞죠? 그러면 16a를 우변에 이항시키면 b라는 걸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19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그러면 마지막 힌트가 뭐겠어? 얘네. 얘를 해석해야 돼. f-1과 f4에다가 절대값 씌운 게 0이 돼야 된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f4가 양수냐 음수냐만 따지면 돼. 그럼 생각해보자. 여기가 마이너스 19야. 그치? 그러면 5에서는 멀고 4가 어디 있겠어? 4가 f4가 어디 있겠어?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9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야 마이너스 19보다 얘가 더 크면 돼. 그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알아? 알아 몰라? 모르잖아. 얘도 마찬가지죠. 4가 여기쯤 있겠지.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9니까 얘보다 크긴 하겠지. 그럼 언제 크겠냐? 그러니까 얘가 양수겠냐 음수겠냐. 그래서 이제 5를 한번 대입해봤다. 5 대입하면 얼마? 9a 마이너스 19. 근데 a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얘가 양인지 음인지 몰라. 그러니까 처음에 사고를 하거나 이제 문제를 접근할 때는 반드시 이런 유추의 과정이 들어가야 돼. 왜 안 될까? 그렇다는 거는 수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너는 그래도 수식을 외우면 돼. 그냥 이 구조를 외워가면 돼. 자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쌤이 아까 이렇게 했잖아.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얘야.
이걸 또 케이스를 또 나눠서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얘가 핵심이야. 왜일 것 같아? 잘 봐. 얘가 무슨 수야? 무조건 무슨 수야? 그래, 절대값이었으니까 무조건 몇? 0 이상이잖아. 그럼 얘가 무조건 뭐야? 0 이하가 돼야 돼. 이게 핵심이야. 자, 봐봐.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했던 게 f-1이 0 이상이고 f4가 0 이상, f4의 절대값이 준 게 0 이상이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야 돼? 0이 되려면 무조건 얘는 어쨌든 0이진 않겠지. f-1도 0이고 f4도 0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0일 때 제외시키자고. 오케이? 0일 때 제외. 왜냐면 f-1이 0이고 f4가 0이면 그러면 여기가 0이라는 거니까 여기도 0이라는 건데 마이너스 1인데 생각해보면 얘가 2칸 차이 나고 얘는 3칸 차이 나고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얘 둘 다 0이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얘가 양수고 얘는 음수여야 돼. 그러니까 즉 f-1의 위치를 이제 좀 파악하면 되겠지. 그러면 2에서부터 어디로 몇 칸 떨어져 있어? 3칸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4가 2칸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5랑 동일한 위치에 있을 거야.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에. 얘는 어디 있겠어? 5랑 동일한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야. 여기에 누가 있다?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생각을 해봐. f-1이 음수야. 그리고 얘가 양수인데 두 개 더해서 0이라며. 그러면 반드시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얘는 3이 나와야 돼. 이해됐어? 근데 f4랑 f-1이 같아? 무조건 틀리잖아. 왜? f-1은 여기 있고 f4는 여기 있으니까. 다르잖아. 위치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봐봐. 얘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음수일 수가 없다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얘가 음수가 되려면 얘가 마3이면 얘도 마3이어야 돼. 근데 이게 같아질 수가 없다니까?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게 추론인 거야. 그 말은 얘가 그냥 뭐다? 양수가 돼야 돼. 그래야 얘가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얘가 3이 딱 나오면 돼. 그러면 절대값이었으니까 더하면 0이 되겠지. 이 문제의 핵심이 이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3이니까 F4랑 F-1 중에 누가 더 커? F4가 더 크지. 그러면 F4가 여기 있고 F-1이 여기 있죠. 그러면 F4가 지금 더 위에 있지? 요거 되고 얘는 F4가 여기 있고 F-1이니까 얘가 더 크죠? 얘는 안 되고. 그래서 모순점이 발견됐고 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식에다가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고 F-1은 얼마냐면 9a 16a 19 그리고 f에다가 4를 대입하게 되면 4니까 4a 16a 19 두 개 더한 게 얼마다? 0이면 되겠지. 왜냐면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 나와야 되니까 두 개 더하면 0이겠지. 끝. 그럼 a 값이 나와. 어렵지? 상당히 주제가 무거워.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석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 여기까지 해석도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야. 문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지. 그치? 그래서 좀 중요했던 문제였고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제가 그렇게 표기를 해놨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f-1이 음수고 f4가 음수인데 이러면 절대로 두 개 더해서 0이 될 수 없어. 그 이유가 이제 위치관계 때문에. 위치관계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무조건 f-1이 f4보다 이거이기 때문.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절대 같아질 수가 없어. 함수값이. 그러니까 둘 다 음수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둘 다 양수일 수밖에 없다.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일 수밖에 없다. 얘가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연습장에 푸는 거는 요거를 먼저 해석한 다음에 얘로 넘어간 거고 실제로 여기 풀이는 저는 이제 어떻게 풀었냐면 요거 나중에 해석했고 얘부터 먼저 해석해서 이 상황 중에 얘가 되겠구나. 그래서 얘 이런 거 첫 번째 식 하나 나왔고 두 번째 식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19다. 이 두 개를 연립했더니 얘가 나오더라.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 알겠죠?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런 건 없고 그냥 케이스 분류를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야. 나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고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니까 괜찮은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처음에만 어렵지 계속 하다가 보면 너도 약간 소름 돋지 않냐?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잊게 돼.
그러면 돼. 실력을 빨리 올려서 계속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보여요. 자연스럽게 케이스 분류라든지 내가 식을 어떻게 짜내갈 건지 어떻게 조건을 해석할 건지가 본인의 특색이 딱 드러나게끔 연습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수해 주는 게 아니야. 전수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학습하는 거지. 여튼 어렵죠? 10번. 쉽지 않은 내용인데 같이 보시면 이차함수에 요게 있어. 그러니까 일단 체크하는 거지. 미지수 2개 체크. 다음 조건을 만족. 조건 2개. 미지수 2개. 가조건을 보면 쓸데없는 조건이 들어갔어요. 음해정수. 음해정수라는 말을 줬잖아. 이거 별다른 힌트가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힌트를 던져주긴다기보다는 이건 뭔가 약간 검증하는 그런 느낌? 아니면 뭔가 이게 또 힌트가 될 수 있죠. 오케이. 일단 의아해야 한 상태에서 들어가. 그 다음 음해정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얘랑 얘를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면 축을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축을 세웠더니 A와 B의 부호가 같지. 둘 다 음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양수가 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음수. 축이 음의 방향인 거야. 뭔가 언젠간 쓰이겠죠. 그리고 구간이 나오는데 아까 축이 뭐라 했어? 음수라 했으니까 몰라도 1과 2는 오른쪽에 있다라는 게 판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조건을 왜 줬는지가 이제 느낌이 오는 거지. 아, 이래서 줬구나. 보여?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 하나하나를 되게 세세하게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보고 쌤은 이걸 만들어 냈나요? 그러니까 일상이 돼서 그래. 그냥 축을 먼저 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 그냥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축방을 계속 얘기하는 게 이차 함수를 보면 일단 축을 먼저 기울여 봐야 돼. 특히나 이 함수의 최소는 축을 기점으로 하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축으로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축을 계속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 나도 몰랐어. 나조건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아, 이렇게 나왔구나. 그래서 최대값이 이거래. 아, 그냥 이거 준 거지. F1은 4입니다. 어? 잠깐만요. 이거 뭐예요 이거? 틀렸네? 아이고, 뇌 빼고 풀었나 본데? F2는 3이죠? 미쳤죠. 최소값으로 잘못 읽었나 보다. 다시 풀어야 되네. 젠장. 그럼 여기서 이제 F2라고 하는 거는 뭐야? F2는 4A 플러스 2B 플러스 5겠지? 그게 얼마다? 3이니까 넘겨서 얘를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바꾸면 돼. 넘긴 마이너스 2고 2로 나눠준 거야.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 줬는데 더 이상 이제 힌트가 없잖아. 그럼 이제 끝났네? 이건 답이 없네? 이게 아니라 가조건에서 음의 정수를 줬다는 거는 얘가 A랑 B, 얘를 만족하는 A랑 B가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 음의 정수는 별로 없을 거라는 거야. 오케이? 음의 정수라고 줬으니까. 그래서 그냥 진짜 가볍게 얘를 마이너스 1이라 했어. 그럼 넘기면 얼마 돼? B는 1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얘를 마이너스 1이라 줬어. 넘겨봐. 0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마이너스 2라 줬어. 넘겨봐. 1 되잖아. 마이너스 3을 줬어. 넘겨봐. 1 되잖아. 안 된다고. 그쵸? 오케이? 또 실수했나 여기서? 실수 안 한 것 같은데. 그쵸. 박수 한번 치자. A가 뭐래? 그래프 이거지. 그쵸? 멍청한. 그러니까 내가 F1이라 했지. F1이라고. 다시 넘어가. 그렇지. 다시 와. 여기 맞네 이게. 이게 맞는 거였네. 이게 맞는데 이제 어떻게 보냐면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고 1과 2는 여기 있을 거고 어디인지 몰라. 근데 여기쯤 있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얘가 맞아. 그치? 그래서 여기도 다시 고쳐주면 f1은 3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식이. 근데 이제 아까 가조건에서 음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2개 더해서 마이너스 2 되는 거는 요 2개밖에 없겠지. 오케이? 얘가 마이너스 2 되면 0 되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
끝. 문제 괜찮지? 이것도 할만하지 않아? 그래도 나름 이 정도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 이게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한번 들어놓으면 그 다음에 복습만 좀 잘해놓으면 충분히 스스로 풀 수 있어. 자, 11번. 이 미치 문제입니다. 이거. 자, 실수 A에 대해서 자, 요거는 그냥 설명만 할게요. 자, 일단 x는 A에서 중근을 갔는데 지금 이제 뭐 2랑 10 사이에서 fx의 최소값이 0이고 2랑 6 사이에서 f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부터 해석해 보자. 자, 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근데 2랑 10 사이에서 최소값이 0이래. 그러면 얘가 함수값을 0을 갖는 포인트가 언제냐면 x가 a일 때밖에 안 간다고. 그러니까 a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2랑 10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일단 첫 번째 조건이야. 이해됐어? 왜냐면 그 사이에 있어야 a가 그 사이에 2랑 10 사이에 있어야 요 범위 내에서 a를 대입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최소값이 되겠지. 이해됐어? 근데 이제 그 다음이 골 때려요. 2랑 6 사이에서의 함수값의 최대값과 6이랑 10에서의 함수값의 최소값이 같다는데 이해가 안 가.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여기서의 끝점과 여기서의 시작점인 것 같아. 그 말은 뭐냐면 연결돼 있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을 하나 좀 그려보면 지금 포인트가 여기까지 잡혀 있는 거죠. 가닥이 뭐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뭐 0은 어딘지 모르겠. 2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임의로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럼 이제 6이 한 여기쯤 있다고 쳐봐. 그럼 요 범위에서의 최대값은 얘잖아. 그리고 6에서 10은 요거일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의 최소값은 얘잖아. 이런 포인트를 만들어내라는 거야. 이런 포인트를. 오케이? 이런 포인트를 언제 만들어낼 수 있냐를 지금 문제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f-1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니까 일단 그거는 이제 그냥 가볍게 봤어요. 아, 그냥 a가 커지면 되겠구나. a가 클 때가 최대가 되겠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얘를 만족하는 이 가와 나를 동시에 만족할 때의 a가 가장 클 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언제가 제일 클까를 고민을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가 이제 a에다가 2부터 대입을 해봤어. 그냥. 왜냐면 어디 사이에 있어? 2랑 10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2부터 대입을 해봤어.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여기 0이 있잖아.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 4가 있겠지. 맞아? 그러면 6이 어디 있어? 어디 갔어? 6이 어디 있어? 6이 여기 있지. 그럼 봐봐. 2에서부터 6까지는 이거잖아. 여기서 최대값이 얼마야? 얘지. 그지? 6에서 시작해. 최소값 얼마? 얘잖아. 동일하네? 성립되네? A가 2일 때가 되는 거죠. 와, 너무 날먹 아닙니까? 괜찮죠? 그렇게 풀어도. A가 2일 때가 최소겠지. 따라서 M은 얼마? A가 2일 때니까 9가 되는 거야. 벌써 나왔잖아.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면 알다시피 이제 최대가 될 때가 언제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니까 제가 이제 3을 한번 잡을게요. A에다가 3을 대입해 볼 거야. 그럼 A에다 3을 대입하면 여기가 3이 되고 좀 더 원점으로부터 멀어지지. 그러면 요거 같았던 게 아까는 4였는데 얘가 6으로 돼버렸어. 그럼 2가 어디 있겠어? 2가 여기쯤 있단 말이야. 그럼 요 구간에서 여전히 최대값은 얘지. 최소값은 얘겠지. 맞아? 잠깐만. 그러면 이게 언젠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최대값이 안 될 때가 분명 생길 거란 말이야. 그게 언제냐면 원점이랑 거리가 너무 멀어져. 그럼 이제 여기가 2a가 되겠지? 딱 이 상황이야. 그럼 내가 지금 이게 계속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밀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 점점 여기가 짧아진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까지 왔잖아. 그치? 근데 얘가 조금만 더 길어져도 언젠가 이게 같아지는 포인트도 생기겠지.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여기에 2가 오면 안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들을 좀 고민을 해줄 건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어딘가에 2가 있겠지. 그러면 이게 6이 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4가 되겠지. 그래서 딱 이러면 2에서부터 6까지 최대가 누가? 얘잖아. 6에서 10까지 최소는 얘잖아. 지금은 딱 된다고. 근데 얘가 조금만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기울겠지. 그러면
6에서의 최소고 아니 최대는 얼마야? 여기가 되잖아. 그리고 6에서의 최소는 요거잖아. 두 개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4까지겠네. 그렇게 유추하는 거야. 그게 끝이야. 즉 m은 4를 대입한 값이니까 25라서 두 개 더하면 34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게 내가 봤을 때 제일 쉽게 풀이하는 방법이야. 그나마 직관적으로 대입을 해서 대입을 하다 보면 보여. 이게 점점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보여. 그랬고요. 그래서 요 최대가 되는 상황을 제가 그려놓을게요. 여기다가 얘가 최대가 될 때, 맥시멈이 될 때랑 미니멈이 될 때. 됐지?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 여기에 2가 오고 여기에 딱 6이 와서 그럼 딱 이 상황에서 이게 요거랑 요거 같아지고 여기는 2가 요거니까 요거랑 요거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상황만 된다. 그래서 A가 4일 때 얘는 A가 2일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지수가 또 축으로 이렇게 잡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수 PQ 있고 P제곱 더하기 Q제곱 구하라고 했는데 가조건 봤더니 축 접한데 오케이 판별식은 0이다. 그냥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식이 하나만 더 있으면 PQ 구할 수 있잖아. 얘가 핵심이겠죠. 얘만 해석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P에서 P까지 최소값이 이거다. 야 함수에도 축이 모르는데 구간에도 축이 미지수가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그래프를 그려보면 축이 2분의 P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P랑 P가 위치관계가 보인다는 거야. 놀랍게도. 이해됐어? 왜냐면 축이 2분의 P니까 P까지 얼마? 2분의 P고 여기는 얼마? 2분의 3P만큼 차이가 나잖아. 그럼 2분의 P가 커? 2분의 3P가 커? 당연히 2분의 3P가 크지. 왜?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뭘 묻고 있어? 최소값이 마이너스 50. 얘를 대입한 게 이거구나. 오케이? 따라서 두식 나오겠지. 요거랑 요식. 두 개 연립하면 60이 나올 거야. 끝. 이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넘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안 하기로 했죠. 14번은 이제 기억과 니은을 해석하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시고 자, 일단은 가조건을 먼저 해석을 하면 f마사가 0이래. 오케이. 나조건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이게 뭐냐면 fx라는 어떤 함수가 이 함수값보다 작대.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우뚝 서 있는 이 최대값이 f-2라는 소리예요. 근데 f-2는 뭐야? 마이너스 2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f-2라는 거야. 이해됐어? 이 문구를 보고 이렇게 해석 가능하겠어? 왜냐면 fx가 의미한 게 뭐야? 함수잖아, 함수. 함수 값들이잖아. 근데 그 함수 값들의 최대값이 f-2라는 거잖아. f-2가 뭐야? x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 값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꼭지점이 되는 거야. 왜냐면 모든 실수에서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fx 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누구보단 작을 거다. f-2 여기 있는 점보다는 더 아래쪽에 다 깔려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보자마자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돼. 이 그림이 여기구나. 오케이? 그리고 잘 봐. f마사가 0이라 했잖아. x축이 여기 있다는 거지. 마이너스 4가. 맞아? 근데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잖아. 몇 칸? 2칸. 여기 몇 칸? 2칸. 0. 끝. 그래서 가나를 통해서 얘가 나와야 돼. 최고 차이 계수는 어차피 모르니까 A라 잡고 0에서 실근, 마이너스 4에서 실근. 이걸 가져야 돼. 오케이? 그럼 요 두 조건 나왔으니까 얘가 바로 나오는 거지. F0은 0이다. 나 조건을 보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fx의 최소값이니까 요거를 보면 되잖아. 요거를. 요 그래프를 봤을 때 요거 그래프 그대로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이 어딨냐?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은 딱 한가운데 있을 거고 1은 어딨냐? 미친 소리 하네.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거고 1은 어딨냐? 밑에 있겠지. 그럼 요 구간이지. 여기서 최소값이니까 1 대입했을 때지. F1이네? 맞죠. 끝.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되게 쉽게 해석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디귿이죠.
디귿 갑니다. 잘 드러나야 돼. 요거는 풀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요게 그나마 출제될 가능성이 커. 딱 이 문제가. 근데 어렵게도 출제 안 되고 그냥 딱 중간 난이도로 출제할 만한 포인트가 이거야. 잘 봐. 자, 요거를 해석해야 돼.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있던 게 fx가 a의 x의 x 플러스 4다. 여기까지 나와 있거든. 됐지? 자, 근데 이제 지금 문제를 딱 읽어보면 요 구간에서 함수의 최소값을 gp를 할 때 함수 gp의 최대값이 1이면 자, 그러니까 p가 뭔지 안 줘도 아까는 여기에 1 있었던 거 기억나지? 여기가 1이었으니까 여기다 1 대입해서 막 계산하고 했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최대값이 1이래. 그러니까 이걸 찾아야 돼. 이 gp를 먼저 찾아야 돼. 그러면 gp의 그래프를 그리면 아까처럼 gp 그래프를 그리면 최대를 언제 가진지가 보일 거라고. 그때 그 최대값이 1이면 이제 그걸 통해서 뭐가 나온다? a가 나올 거고 a에다가 마이너스 2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얘가 나올 거다라고 되는 거지. 그러니까 f-2가 3분의 4인 걸 증명하려면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a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4a의 값이 3분의 4인지를 찾아야 되고 즉 a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인지를 찾으면 문제가 끝나는 거야. 근데 이 조건을 해석하려면 누구를 해석해야 돼? 요 함수의 최대값이 1이다를 해석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봐. 되게 쉬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했죠. 맞죠? 그럼 여기가 x는 얼마? 마이너스 2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누굽니까? p랑 p 플러스 2잖아. 그러면 뭘 묻고 있어? 최소값을 묻고 있잖아. 맞아? 그럼 p랑 p 플러스 2가 뭔지는 모르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서 최소값 얼마? 얘일 때겠지. 그치? 자, 계속 간다. 좀 올라왔어. 최소값 어디 여전히? fp지. 맞아? 조금만 더 올라갈까? 최소값 얼마? fp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돼? 이건 외우는 거야. 어떤 거? 같아질 때를 기점으로 구간이 바뀌는. 아까 쌤이 얘기했지. 양수일 때는 최대, 음수일 때는 최소일 때는 케이스가 두 가지다. 외우라고 했지. 오케이? 다시. 양수일 때는 최소면 몇 가지? 세 가지. 그렇지. 최대면 몇 가지? 두 가지. 근데 음수면 최소면 몇 가지? 두 가지니까 케이스를 딱 두 개만 외우면 돼. 그럼 이 상황을 찾으면 되지. 그러면 이 상황이 언제야? 여기가 p고 여기가 p 플러스 2잖아. 따라서 요거랑 요거 중간에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되니까 p랑 p 플러스 2 더해서 2로 나눈 게 마이너스 2다. 오케이? 그럼 계산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가 p가 마이너스 3 나올 거예요. 따라서 gp는 뭘 기점으로? p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랑 p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자, 그럼 등호는 아무 때나 붙이면 돼. 케이스를 딱 두 가지만. 겁나 쉽게 해석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p가 마이너스 3보다 쌤 뭐라 했어? p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막 이렇게 막 이거 뭐 p가 뭐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뭐 이렇게 막 하다 보면 헷갈린다.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뭐 하라고? 작은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 마이너스 4일 때 어디 있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 사이 있으니까, 그지? 마이너스 4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 사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 여기 있잖아. 함수값이 밑에 있는 거지. 마이너스 5면 이렇게 내려가지. 따라서 얘가 최소지. 이게 언제야? p를 대입했을 때. 따라서 fp 여긴 뭐겠어? fp 플러스 2겠지. 뭐 딱 봐도. 그지? 왜냐면 얘는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하나 구하면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 걸 대입하면 되잖아. 오케이? 그럼 따라서 fp는 얼마냐면 여기다가 계산하면 되죠. 얘는 a의 x제곱 더하기 4x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a의 p제곱 더하기 4p가 되고. 오케이? 여기는 뭐가 돼? p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되니까 a의 p제곱 더하기 4p 더하기 4에다가 4p 더하기 8이니까 p제곱 더하기 8p 더하기 12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거에 대한 그래프만 그리면 돼. a는 무슨 수? 음수. 아까 음수라고 했잖아. a는 음수고. 그럼 그래프 그려보자잉. p가 p축. 그죠? 그리고 p가 마이너스 3일 때. 오케이? 그럼 얘는 이제 0과 4에서 0과 마이너스 4에서 실근을 갖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보다 작을 때니까 0과 마이너스 4니까 그래프가 마이너스 4가 여기 있을 테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근데 뭐만 그려져?
요것만 그려지는 거지. 그렇지? 딱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보단 작은 구간에서만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이상일 땐 얘야. 얘는 누구야? 2랑 6, 마이너스 2랑 6에서 실근을 갖지. 따라서 마이너스 2가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마이너스 6은 여기 있으니까 이거의 그래프지. 요거의 그래프지. 요렇게. 맞아? 그래서 딱 쪼개서 누구만 그려주면 돼? 얘만 그려주면 돼. 왜냐면 요렇게 그려질 거야. 얘가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하고 마3 여기다 대입하면 이 두 개 값이 같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만나겠죠. 그러니까 뭐야 이건? 최대값이 얼마라 했어? 1이래. 네가 1이구나. 오케이? 뭘 준 거야? G-3이 얼마다? 1이다. 근데 G-3 뭐야? P에다 마3 집어넣었으니까 마3이면 여기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뭐야? A에다가 여기다 마3을 집어넣으라는 소리지. 9 마이너스 24 더하기 12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3A.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맞아 떨어지죠. 다 끝. 그나마 할 만한 문제야 이게 구간별 함수에서. 뭐 일단 연습해보고 연습만이 답이야 사실은. 본인이 직접 해봐야 이게 깨달음이 있는 거고 얻는 게 있는 거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뭐 서희도 듣고 있겠지만 이건 줌인데 서희도 듣고 있겠지만 단언컨대 내가 이 문제를 제일 쉽게 방금 풀어준 거야. 진짜 모든 거를. 왜냐면 애들이 너무 어려워요 이 유형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고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인강보다도 더 잘 가르쳤을 거야. 물론 더 잘 가르쳐 준 사람이 있겠죠. 근데 나도 이제 추상적인 걸 잘 못하기 때문에 되게 직관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거든. 그래서 아까도 봤잖아. 여기서 이제 P가 마3, 마4일 때를 대입해봐라. 그래서 이제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이게 계속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요 점에서 최소를 갖는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좀 쉬운 방법이 아닌가 싶은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15번. 이것도 같이 할게요 그냥. 그냥 여기서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길래 겁나 어려 보이지만 fx가 그냥 계단순환 함수라서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이 뜻이 뭐야? 여기 x에다가 얘를 대입하겠다는 소리지. 그래서 단순 대입.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냥 그대로 적는 거야. 오케이? 뭐지? 이렇게 되잖아. 맞아? 이렇게 되니까 절대값 나오면 뭔 생각해야 돼? 케이스 분류 2 이상이냐 2 미만이냐. 그래서 쌤이 여기다 구간을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뭐냐면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이야. 맞아? 뭐야? 목으로 끌렸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 이상 그 다음에 5 이하라는 제한된 범위가 잡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1 이상 2 미만으로 나눈 거야. 납득이 돼? 얘가 음수일 때니까. 눈 크게 뜨고 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니까 계산하면 이게 끝이야. 절대값이라고 쫄지 마. 그냥 진짜 그냥 절대값은 말 그대로 여기 기점에서 0 이상 0 미만만 잘 따지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학교에 나오잖아. 그럼 네가 못 풀까 봐 난 걱정이야. 왜? 진짜 어렵지 않아. 케이스를 딱 2가지만. 오케이? 딱 2가지만. 절대값이 있으니까 애들이 다 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진짜 쫄만한 문제는 아니고 이게 만약에 fx가 2차가 돼. 그럼 좀 어려워. 근데 몇 차야? 1차잖아. 진짜 세상 친절한 문제야. 오케이? 자, 여튼 요거랑 요거 구간 나눌 수 있지? 2 이상이면서 5 미만인 이유는 5 이하지. 큰일 날 뻔했다잉.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나오더라고. 요게.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뭐 했냐면 최대 최소를 묻고 있어. 그래서 봐봐. 여기를 좀 지워봐. 얘만 보고 최대 최소 찾기는 좀 어렵지. 맞지? 최대 최소 찾으려면 적어도 뭐 해봐야 돼? 그래프 그려봐야 되거든. 그리면 돼요. 어떻게 그리냐? 잘 봐. 3과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갖겠지. 요 사이에서는.
그래서 3과 마이너스 1, 3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최고차의 계수 음수야.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오케이? 근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가다가 중간에 탁 하고 끊긴 거야. 여기서 띡 이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요. 얘가 0일 때가 언제? 3과 5지. 그러면 3 지나고 5 지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서부터? 2에서부터 5까지 탁 끊기는 거야. 무조건 맞나?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대입해보면 돼.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3이 되고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이라서 두 개 같지. 맞나요? 어디서? 여기서. 그럼 최대가 언제? 요때. 최소가 언제? 요때죠. 1 대입하는 거는 여기다가 4 대입하는 건 여기다가 계산하면 3이 나온다. 오케이? 이것도 단순 문제니까 한번 잘 계산해 보시면 되고 16번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뭐 묻고 있죠? b제곱의 최대값을 묻고 있죠. 언제일 때? h가 10일 때. 뭔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제곱을 해봤다? 아 진짜 위에 볼 필요도 없어. 그냥 b제곱 묻고 있길래 b를 제곱해봤고 h에다 10을 대입해봤어. 그랬더니 이런 식이 나왔네? 어머나 최대값을 구하래. 근데 얘가 뭐야? 2차 함수잖아. 0, 10에서 실근을 갖지. 최고차의 계수는 뭐야? 음수지.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어있으니까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일 거 아니야. A축 그리면 이렇게 생겼지. 0, 10이지. 여기 중간이 5가 최대겠지. 그래서 5 대입하면 25라서 100. B제곱 최대 얼마? 100. 끝. 뭔 문제인가 했어? 이거 되게 쉬운 건데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네가 안 풀고 들어가면 억울하겠지. 시험에 나오면 좀 억울하겠지. 그래서 쌤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함수로 봐라.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딴 거 다 필요 없어. 얘를 보고 자, 잘 봐. 얘를 이렇게 식을 세웠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거 보지 마.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이거야. b제곱의 최대를 묻는 거는 최대를 묻는다는 건 뭐를 묻는 거랑 같다. 4a의 10-a를 의 최대를 묻는 것과 같다. 근데 4의 1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이거랑 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인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냐면 x랑 y를 제외하고는 다 함수라고 편견을 갖고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야. 변수는 a와 b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처럼 a와 b제곱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a와 b 세제곱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변수의 편견을 어느 정도는 없애라. 그러니까 얘를 보고 b의 최대를 묻고 있으니까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되고 요거 공수2에서도 많이 나오는 기법이다. 잘 기억해둬. 도방에서 특히나. 그 다음에 요거서부터는 그래도 그나마 좀 쉬워요. 이거 좀 잘 기억을 좀 해두자. 내가 공식을 좀 알려줄 테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자 기억을 해도 삼각형 있고 사각형 있고 사각형 있어.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얘가 평행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뭘 써줘야 되냐면 닮음을 써줘야 돼. 딱 이 유형이야. 닮음. 그러니까 또 다른 그림은 어떻게 그려져?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렇죠?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것도 닮음이겠지. 요 두 도형이 동일해. 그럼 이 문제는 무조건 이 직사각형이 뭘 물어볼 거냐? 이거의 최대를 물어볼 거야. 이 넓이의 최대. 자, 중요한 거는 둘레 아니에요. 넓이가 최대일 때야. 넓이가 최대면 기억해도 이 삼각형의 길이를 a라 잡으면 최대가 될 때가 2분의 1a가 돼. 그리고 요 길이를 내가 h라면 요 길이는 2분의 1h가 돼. 알지? 따라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아니 그냥 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길래 되게 어렵나 싶더니 그냥 x절편 찾아서 삼각형 변길이 구해주고 교점 찾아서 높이 구해주면 결국 직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9의 절반인 4분의 9와 3의 절반인 2분의 3의 곱꼴로 표현이 된다. 끝. 오케이? 그럼 나온 김에 하나를 더 보자고. 어떤 거? 이것도. 얘도 마찬가지야. 무슨 문제인가 하고 봤더니 이것도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를 묻고 있잖아. 그지?
이 문제도 직사각형 넓이 최대. 그럼 언제? 얘가 20이잖아. 그러면 이 직사각형이 얼마? 10이고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20이면 수선의 발대림 여기가 10이고 20이니까 10루트 3. 그래서 요 길이 얼마? 절반인 5루트 3. 그 상황일 때 내저번의 둘레 길이는 공식이 있죠. 공식. 자, 어떤 공식? S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R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 세 변의 길이의 합. 계산하면 끝. 야, 10초 컷. 학교에 안 나오겠죠? 이런 문제는 왜? 우씨, 이거는 진짜 5루트 3 10이고 야, 그러니까 여기가 10이야. 그지? 그럼 여기 요 길이랑 요 길이 합쳐서 10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야 요거 두 개 10이고 요거 10이라서 다 더하면 20이잖아. 그럼 여기가 5라는 거지. 여기가 5, 5루트 3, 10. 세변 길이 아니까 합 2분의 1 R. 넓이는 이거 곱혀 이거. 유리화. 끝. 그럼 5루트 3 마이너스 5. 제곱 50. 뭐야 이게 문제가. 그치? 이것도 참고로 나름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쉽게 푸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학교에 나오면 안 아깝잖아. 이건 거 10초 안에 끝내고 딱 들어가는 거야. 요거는 10초, 20초. 계산만 파라락 하고 끝내는 문제. 오케이? 그래서 저 구조를 좀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계속 가봅시다. 자, 요거 18번은 제가 뭐 따로 별도로 풀어드리진 않을 건데 문제가 그냥 어떻게 푸는지만 좀 방법을 좀 알려줄게. 뭐냐면 뭐 넓이가 이렇게 막 다 나와 있고 하잖아. OED, 뭐 OAFE 제가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묻고 있냐면 S1에서 S3를 빼더라고. S1에서 S3. 그럼 얘를 구하려면 좀 어려워. 왜? 얘를 알아야 되거든. 근데 얘를 알기가 좀 만만치가 않아. 얘를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C가 0,1이라고 했고 B가 그러면 지금 1,2라고 했고 F는 몰라. A는 1,0이라 했어. 자, 그러면 봐봐. 생각을 해봐. 요거 K지. 얘가 K라 했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요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요 길이 찾으려면 이 직선을 먼저 알아야 돼. 요 직선이 얼마야? 1,2랑 원점을 지나니까 얘를 우리가 y는 2x라 둘 수 있지. 그럼 y는 2x랑 누구랑 만나? y는 k랑 만나야지.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가 얼마? 2분의 k인 거야. 그래도 나름 괜찮네. 근데 여기 얼마? 1-2분의 k. 여기 얼마? 2-k. 아, 계산이 터졌다. 그거를 뭐하라? 제곱하라. 특단의 조치. 자, 이 되게 중요한 기법 들어가요. S1을 S1 빼기 S3 있지. 요거를 얘를 하나 더 첨가해서 빼도 동일한 거 보여? 왜 빼면 사라지잖아 어차피. 그치?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삼각형이잖아. 이거 길이 얼마? 1. 요거 얼마? 1. 얘 얼마? 2분의 1. 끝. 눈이 확 떠지지? 뭐야? S3 더하기 S4 얼마야? 이거. 여기 길이 얼마? 2-k. 아, 어려운데요? 야, 이 정도면 좀 봐줘라. 1-k. 어려운데요? 여기 1. 아, 이거 두 개 더해서 곱하기 1하고 나누기 하면 되잖아요. 얘를 이렇게 처리해봤더니 와, 훨씬 더 깔끔해지다. 얘는 똑같이 또 S1을 넣어주면 S2 더하기 S1은 뭐야? 직사각형. 와우. S4 더하기 S1은 뭐야? 삼각형. 얼마? 2분의 1. 외우면 되잖아. 끝. 그러니까 이렇게 안 풀면 안 돼. 이렇게 안 풀면 되게 복잡해져. 더러워져. 그래서 요 문제의 핵심은 뭐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공통부분. 요즘 수능에서 많이 출제되는 요소 중 하나예요. 공통부분. 넓이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공통부분 찾아가지고 넓이 계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시키게끔 하는 게 지금 2년 연달아 들어왔어. 2년 연달아 넓이 파트에서 공통부분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기법들도. 그 다음에 19번은 뭐 별다를 거 없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되고 넓이 최대를 구하라고 해서 그냥 봤는데 다행히도 얘가 인수분해가 되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래서 얘가 3과 a 플러스 1에서 근을 가져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인수분해 되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됐고 3과 a 플러스 1인데 아우 친절하셔라. a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그러면 a 플러스 1의 범위는 1과 3 사이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근이 뭐 나왔어? 3과 a 플러스 1 나왔잖아. 누가 더 커? 3이 더 크다는 거야. 따라서 a 플러스 1, 3 이렇게 잡아주면 돼. 맞죠? 그러면 요 밑변의 길이 얼마? 3에서 a 플러스 1을 뺀 2 빼기 a가 될 거고 여기는 얼마? 0,2거니까 요거의 길이도 구해졌지. 그래서 2분의 1에서 계산하면 아 요것도 최대구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나는 이게 바로 나와. 왜 바로 나오냐면 쌤이 이게 바로 나온 이유가 뭐냐면 뭐 별다른 계산 안 했는데 바로 나오잖아. 나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렇게 바라봐. 함수로 봐. 바로. 어떻게? 얘는 이것도 진짜 계산 속도를 엄청 줄여주는 거야. 이거 전개해가지고 걷다가지고 전개해가지고 그거 완전 제곱식 꼴로 바꾸고 진짜 멍청한 그 행동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물론 1년 이상 드는 친구들은 그러진 않더라고. 근데 너도 그러니 설마? 완제로 바꿔서 하니? 조금 고급지게 풀자잉. 자, 어차피 이미 뭐 돼인 거야? 인수분해가 이미 되어 있는 형태야. 그러면 얘는 0 되는 게 마이너스 1일 때야. A축 그리면 마이너스 1일 때잖아. 얘가 0 될 때 언제? 2일 때란 말이야. 최고차의 계수를 봐봐. A 앞에 양수고 A 앞에 음수니까 2개 곱하면 음수겠지.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여기가 얼마? 2랑 마이너스 1 중간에 2분의 1에서 최대를 갖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여기다 2분의 1 때려보면 끝이야. 그게 최대값이야. 그게 겁나 쉽게 푼다니까 그냥. 그럼 여기가 얼마야? 2분의 3 더하기 3이니까 2분의 9니까 여기서 내가 이 계산을 왜 했는지 알겠지? 이게 계산을 막 하고 정리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툭툭툭툭 나온 거야. 이걸 머릿속에 그린 다음에 툭툭툭.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2니까 이거 중간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9, 2분의 3. 툭툭툭 끝. 오케이? 이렇게 쓰라고. 모든 문제 다. 오케이? 넓이 파트에서 최대 최소. 얘는 그래도 좀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오는데 얘도 그렇게 나와. 아 얘도 그렇게는 안 나오겠구나. 그렇게 나오는 거 개 많던데 진짜. 뭐 깝치지 않을게요. 여튼 그다음 20번.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뭐 적혀 있는 대로 이제 이 사각형을 어떻게 구할까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다행히도 A와 B가 지금 Y 좌표가 동일하다. 그럼 뭘 준 거냐면 X축과 평행하다. 이걸 준 거거든요. 그리고 P와 Q가 X는 T에서 만나고 있어. 그래서 딱 들었던 생각이 얘랑 얘가 수직이구나. 직교하구나. 그럼 우리는 직교하는 사각형의 넓이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거든. 공식 기억나니? 요거 곱하기 요거 나누기 2. 그래서 그냥 그렇게 처리했어요. 그럼 AB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AB 길이 얼마? 3이죠. 3에서 0이니까 3이고 PQ의 길이는 얼마냐면 T를 대입한 P에다 T를 대입한 값이 이거고 P에다가 T 대입한 값이 여기다 T 대입하면 되고 여기다 T 대입해서 2개 빼면 되지. 왜냐면 요 길이니까. 그래서 PQ의 길이가 이렇게 나오고 AB 길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계산 끝.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최소를 구하라며. 그럼 언제겠어? 완제로 제발 하지 말고 그냥 T가 언제일 때 1일 때를 대입하면 되잖아. 왜? 이건 뭘로 나온 거야? 축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공식.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1이잖아. 그럼 1 대입하면 1, 4, 2니까 2 돼서 2 곱하기 2. 끝. 여기다가 이 식을 또 막 히히히 이러고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왜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안 하면 절대로 못 해요. 왜냐하면 실화인 게 누군지 말 안 하겠지만 이제 우리 반이 아니었는데 우리 반을 오게 된 친구가 있어. 근데 이제 우리 반을 오게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우리 반을 온 친구가 근데 이거는 양채원이도 뭐 그러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왜 도대체 다들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고 하는지 도대체 왜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꼴로 바꾸는 과정을 생략을 시키는 거를 이해를 하면 시간 단축이 20초에서 30초가량이 더 빨라지고 특히 이 문제 이건 말도 안 되는 스피드로 이렇게 풀 수 있는데 거의 1분 가까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풀인데 그리고 이 식 그 인수분해하면 정수가 아니라 유리수꼴로 나와서 더 헷갈릴 건데
왜 안 할까? 그리고 이게 결국 그 함수값인데 그러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a-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8분의 27 이렇게 나올 건데 이거 계산을 다 하고 있는 것도 시간이 아깝고 그래서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말하는 부분에서 특히나 도움이 안 되는 건 전혀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 없는 것들. 근데 진짜 계산의 꿀팁들은 강사를 따라가는 게 맞아. 왜냐면 수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대신에 강사가 알려준 그 계산 기술을 뭐 해야 될까? 체화하는 건 너네들 몫인 거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 시간 단축을 하는 것도 내 책임이거든. 시간 단축을 해야 뒤에 문제를 풀 수 있거든. 특히나 동상고는 더더욱 그렇거든. 시간이 너무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계산 기법들을 기록해두고 기억해두고 계속 써야 돼. 이거 기억나 이거? 이것도 내가 계속 언급했던 거잖아. 서희도 이거 듣고 있으면 기억하고 이 공식. 까먹은 데 하면 죽여버릴 거야. 까먹은 데 하면 강의 찾아보면서 다시 기록해. 기억하고 외워. 왜 알려주겠어? 필요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안 알려줘요. 21번 대체. 22번은 잘 봐. 요것만 좀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자, 최대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글이 좀 되게 길죠. 그래서 핵심만 읽으면 포물선 있고 직선이 있어. 화면만 봐. 왜냐면 그거 보면 머리 더 아프다. 포물선 있고 직선이 있어. 근데 여기서 직선 위에 한 점이 A래. A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만난 점 B래. 그게 뭔 소리냐면 여기 선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행히도 2랑 10 사이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10이니까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래서 만약에 임의로 점을 여기를 A라 잡잖아. 그럼 Y축과 평행하니까 Y축과 평행하도록 탁 끄면 여기에 이제 B가 생기는 거고 여기 이제 다시 팍 하고 이제 C가 생기는 거고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이제 D가 생기는 거야. 그럼 이런 조만한 사각형 하나는 나오겠지? 끝이야. 그 내용을 여기까지 담고 있는 거야. 그때 뭘 구하래? 둘레 최대값 구하래.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봐. 얘가 축을 기준으로 원래는 케이스를 나눠야 돼. 축을 기준으로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 지금처럼 만약에 여기 있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데 야 생각해봐. 지금 빨간색 파란색 중에 누가 더 길이가 길어 보여? 그래 그냥 여기겠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서 원래는 풀어야 돼. 여기 기준에서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근데 왼쪽에 있는 건 누가 봐도 작으니까 그냥 오른쪽 두고 풀어라. 답 나온다. 끝. 자 여기의 좌표가 이거니까 t를 대입한 요게 나오지. 그럼 요 길이는 y 좌표의 차겠지. 길이 나오고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요 길이 구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잘 봐. 여기가 얼마냐면 2분의 11이야. 그 이유가 뭐겠어? 당연히 여기 있으니까 2분의 11이야. 2분의 11이고 여기가 t니까 요만큼의 간격이 t에서 2분의 11만큼 뺀 거겠지. 근데 그게 몇 개? 2개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2배 하면 2t-11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더해서 2배 하면 둘레 길이. 끝.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것도 완전 제곱식 하지 마세요. 어떻게? 7 대입하면 되잖아. t는 7 대입. 바로 끝. 엄청 빨라지지. 다음 23번도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한 번만 좀 보면 이건 하지 말라 했는데 겁나 쉽더라고. 미안. 다시 해. 너무 쉬워. 봐봐. 자, 어떻게 하냐면 지금 뭐 정삼각형이래요. 그래서 P가 중점이래. 그러면 A에서 중점급은 수직이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서 그렇지 이게 수직 2등분이었어요. 그럼 여기가 1이겠죠? 그럼 여기가 루트 3이겠죠? 높이가. 왜냐면 1대 루트 3대 2니까. 그래서 여기가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x라 잡아요. 그럼 여기가 루트 3 빼기 x겠죠? 그럼 aq제곱이 얘겠죠? 그럼 여기가 x죠? 여기가 1이죠?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얘 제곱이죠? 제곱. 끝. 뭐야? 문제가 만들다 만 거 같아. 이해가 됐어? 다시 알려줄게. aq제곱이 요건 건 알겠어? 그러면 bq제곱 뭐냐면 얘 제곱한 거잖아. 얘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잖아. 끝. 똑같잖아. 뭐야? 문제가 만들다 만 거 같아. 교육청이. 근데 봐봐. 이것도 완전 제곱식 바꾸려고 하면 개빡세단 말이야. 어떻게 알아? 축방정식 3분의 루트 3 바로 나오잖아. 왜냐면 6분의 2 루트 3이니까 3분의 루트 3.
그럼 이거를 대입을 하는데 자 대입하면 막 또 9분의 3이 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것도 기법이야. 진짜 많은 거 알려준다. 루트 3분의 1이라고 생각해 그냥.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유리화를 많이 지향하는 편이 아니야. 나는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 왜냐하면 얘 제곱하면 얼마야? 3분의 1. 얘 제곱하면 얼마야? 9분의 3. 3분의 1로 한 번 더 약분 때려야 되니까 계산이 복잡하잖아. 얘를 봐봐. 루트 3분의 1이라고 생각해.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 3분의 1, 루트 3분의 1 대입하면 약분돼서 1. 여기가 굉장히 깔끔해지잖아. 계산값이. 그죠? 그래서 하나의 기법 또 알려줬다. 3분의 루트 3에서 루트 3분의 1. 왜냐면 나도 계산을 엄청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진짜 계산의 꿀팁은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이게 막 받아들이기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체화해야 돼 몸으로. 그러려면 따라 써봐야 되고 계속 인지해야 되고. 오케이? 그래서 나 가끔 보면 진짜 루트 많이 쓰거든. 루트 3분의 1 저런 식으로 유리화 안 시키고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그거 좀 이해를 해주고 마지막 24번 그 다음에 27번까지 하면 여기 끝이네요. 요건 아까 뭐 했으니까 25번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4번. 24번도 뭐가 어려운가 싶어가지고 계산해봤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안 풀었죠. 여기 보면 풀다가 말았죠. 그 이유가 그냥 복잡해서. 일단 뭐 문제 읽어보시면 괜찮을 건데 요거랑 요게 같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요 fx랑 요 녀석이 만나는 점이 ab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단순하게 식 알죠? ax 제곱은 4a a가 어차피 양수니까 약분될 거고 그럼 x제곱은 4니까 2 마이너스 2. 그래서 대입하면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뭐야 쉽네 하고 있었는데 하하 이 시기들 이거 사각형을 엿같이 줘가지고 이게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 안 돼. 그래가지고 D의 좌표는 a, a 제곱이 어찌저찌 나왔어.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뭘 봤냐면 이 친구랑의 교점을 찾아야 돼. 그래서 열심히 구했죠. 열심히 구했고 열심히 계산해서 인수분해 되는 것까지 확인. 하나는 a, 하나는 a-1. 그래서 C의 좌표가 나왔어. 이렇게 C의 좌표가 나와버렸어.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그래서 사각형 어떻게 구할 건데? 그쵸? 사각형 어떻게 구할 건데? 사각형 뭐 어떻게 구할 거야? 응? 그러니까 뭐 사각형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거죠. 사각형을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생각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거 구하는 건 쉽단 말이야. 이건 쉬워. 얘가 문제야. 왜? 얘가 여기랑 평행하면 좋은데 안 평행해요. 왜? B의 x좌표가 2고 C의 x좌표가 얘잖아. 평행하려면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같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건 세상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귀찮을 뿐이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설명은 따로 안 할게요. 왜냐하면 공수2에서 어차피 많이 할 거라서. 자, 신발끈 정리를 씁시다. 신발끈 정리 언제 쓸 수 있죠? 세 점의 좌표를 할 때, 삼각형의 넓이를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그래서 신발끈 정리는 뭐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유튜브에 찾아봐. 내 강의 영상 다 디벼보고 있는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삼각형 신발끈 정리는 너무 원체 유명한 정리이기 때문에 신발끈 정리 아니 공식이라고 하자. 신발끈 공식. 뭐 또 까먹었으면 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제가 강의 영상 찍은 것도 있는데 그 강의 영상 또 언제 일일이 다 찾아보고 있겠어. 그러니까 하면 되고 대신에 이제 이번 주에 뭐 신발끈 공식은 계속 언급이 될 겁니다. 공수2에서 진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배우는 건 그냥 필연적인 것 같아. 그냥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외워놔야 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차피 이 문제도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요점을 신발끈 공식 쓰면 되겠죠. 쌤 그럼 얘는요? 얘는 굳이 왜냐면 밑변 알고 요 밑변이 4고 높이가 얼마야? 여기랑 여기를 빼주면 되잖아. 요게 y좌표인데 y좌표 두 개 빼주면 되잖아. 그럼 높이가 바로 나오니까 얘는 굳이 구할 필요가 없지. 신발끈 공식 쓰는 것보다 이게 더 쉬우니까. 이게 제일 쉬운 방법.
다음. 25번은 뭐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26번, 27번은 뭐 서희 같은 경우에는 궁금하면 질문을 해도 좋아요. 대면에서 질문해. 근데 분명 얘기하지만 요거는 한 문제당 설명 시간 30분이다 최소. 진짜로. 그리고 내가 이거는 자이스토리에 풀어놓긴 했어. 그래서 자이스토리 그 인강 영상 들어가면 그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공수원의 자이스토리 있는데 그 자이스토리 파트에서 2차 함수 최대 최소 파트 들어가면 요거 영상이랑 요거 영상 다 찍어놨어. 진짜 요것도 다 찍어놨어. 그래서 제가 안 푼 문제는 어차피 자이스토리에 다 있는 문제들이라서 그거 보고 공부하셔도 되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 딱 드는 게 어차피 이거랑 요거랑 뭐 다 나오겠냐. 한 개 나오겠지 많아봤자. 버려 그냥. 이거 뭐 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 푸는데 20분 걸리는데 이거를 붙잡고 있으니까 갖다 버리고 차라리 운에 맡기자고. 열심히 잘 찍게 해주세요. 찍신 도지게 해주세요. 잘 믿고 풀 수 있고 쉬운 것들은 다 맞추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아. 27번은 이제 뭐 글은 좀 길지만 한번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고 27번만 하고 딱 끝낼게요. 27번 왜 3개 있어? 트리플이네? 28번, 29번이겠지? 그치? 29번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자, 그럼 29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풀만하다. 왜냐면 그 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쉽기도 하고 그리고 나올 것 같아. 약간 이런 유형이 하나는 꼭 나올 것 같아. 이런 도형 문제가.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지금 처음 풀어봐요. 왜냐면 난 여기까지 못 풀었거든. 그래서 PQ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PQ 제곱이 누구야? 얘잖아. 요 친구의 최소값을 찾아라. 그럼 어떻게 최소값 찾지? 그쵸? 비속어 쓰지 말고 뜬금포로 얘를 어떻게 찾을까? 이게 고민이 좀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살펴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가 안 나와 있는 상태시. 그치? 외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원이 서로 지금 외접하고 있다가 뭔가 힌트인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일단 첫 번째로 딱 들었던 생각은 얘를 R이라 잡으면 그러니까 그냥 나도 임의로 하는 거야. 얘를 R이라 잡으면 얘가 600이 R이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해보자. 일단 외접한다라는 정보를 왜 줬겠냐. 뭔가 써먹으라고 준 거겠지. 그래서 어떻게 써먹을 건 그래서 어떻게 써먹을 건데는 고민을 해봐야죠. 이제 어떻게 써먹을까.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여기가 6-R이네. 계속 가보자고. 그럼 여기가 4 플러스 R이지. 왜냐하면 합해서 10을 만들어야 되니까. R은 하나 주고 4를 더해서 10을 만들어버리고. Understand? 그리고 여기를 R이라고 두면 여기가 800이 R이야. 아니 이거 왜 구했는데요. 일단 구해보고 생각을 해보자고. 아직까지 뭐가 떠오르는 게 없나? 없나요? 딱히 없어? 딱히 없어? 이거의 제곱, 얘 제곱을 갑자기 왜 물어볼까? 얘 제곱 왜 물어보고 있지? 얘 제곱 왜 물어보고 있지? 할게 그냥. 수선의 발에 하나 더 필요해. 왜냐하면 쌤이 생각했던 건 순간적인 판단은 그거였어. 왜 제곱일까 하필? 혹시? 그러니까 이 제곱을 끌어내려면 고라스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얘를 고라스 쓰기에는 뭐 수직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발상이 딱 드는 거야. 수선의 발을 끄어야 되겠다. 수선의 발을 어떻게 끌 거냐면 어떻게 끌까? 이렇게 끄었을 때 가장 현명한 수선의 발이 되겠죠. 왜? 평행이 되니까. 평행은 뭘 암시하고 있어? 닮음을 암시하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얘랑 얘만 찾으면 끝이야. 왜? 제곱 더하면 얘니까.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야. 오케이? 이 사고의 과정을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죠?
따라하기는 좀 쉽지 않나 그래도? 나 정도 사고면? 아니야? 그래? 나 나름 자부심 있다고 생각했는데 직관적인 사고를 추구를 하는 편이라서.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이 직각삼각형 비율관계를 알아요. 왜? 5대 3대 4잖아. 그러면 여기도 5대 3대 4야. 그러니까 따라서 요 길이를 알 수 있지. 얼마 하면 돼? 5대 3이니까 5분의 3배 하면 얘를 5분의 3배 하면 얘가 되는 거야. 오케이? 5분의 4배 하면 얘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전체에서 얘를 빼면 요걸 알 수 있잖아. 다 구했네. 미지수 하나고 최소값 구하라 했으니까 이참수 최대최수로 나오겠네. 따라서 여기를 h를 할게요. ph의 길이는 5분의 3, 4 플러스 4r. 그 다음에 이제 qh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빼면 돼? 8 빼기 r에서 빼기 5분의 4에 4 플러스 r을 빼면 된다고. 오케이? 이해됐어? 왜? 5대 3대 4라니까? 그러면 5분의 3배 하면 돼. 4 더하기 r에다가 5분의 3배 하면 얘가 되고 5분의 4니까 5분의 4를 곱하면 얘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전체에서 얘를 빼면 얘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합시다. 5분의 16을 빼니까 5분의 40에서 5분의 16 빼면 5분의 24고 마이너스 r에서 마이너스 5분의 4r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9r이겠지? 맞아? 그러면 그러면 따라서 얘 제곱하면 25분의 9에다가 4 더하기 r 제곱에서 더하기 얘 제곱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25분의 이거 골 때리네. 3을 밖으로 빼서 9제곱으로 바꿀게.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이제 5분의 3으로 묶어버리면 8 빼기 3r이 되겠지. 그쵸? 그래 따라서 8 빼기 3r의 제곱. 그러면 이거 정리를 하면 25분의 9에다가 9r 제곱이니까 10r 제곱 될 거고 욕한 거 아니다. 48에서 8 더하니까 마이너스 40r. 어우 진짜 플러스 64에서 플러스 16 80. 다행인 점은 10을 밖으로 뺄 수 있네. 그럼 끝났다. 얘를 넘기면 그냥 바로 계산할게요. r은 언제? r은 20분의 40이니까 2일 때. 따라서 10분의 9 곱하기 2 넣으면 오 마이 갓 40에다가 아래다 2 넣는 거야. 80 40이네. 4니까 36. 응? 틀렸어요. 왜냐면 A분의 B 유리수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뭐가 틀렸겠지? 여튼 왜 틀렸지? 를 판단하기가 좀 나도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네. 5분의 3배 하면 되고 5분의 3에 4 더하기 r 5분의 4에 4 더하기 r을 곱해서 8 마이너스 r에서 빼고 그럼 잠깐만 5분의 16에서 뺐으니까 5분의 40에서 5분의 16을 뺐으니까 5분의 24 마이너스 4분 5분의 4r에서 마이너스 5분의 9r 틀린 거 없는데 얘를 5분의 3으로 묶으면 5분의 3에 8 마이너스 3r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25분의 9 25분의 9 25분의 9 오케이. 그 다음에 9r 제곱 더하기 r 제곱이니까 10r 제곱 마이너스 24니까 48 48에서 플러스 8r이니까 마이너스 40r 64에서 16 더하니까 80 뭐가 틀렸니? r은 2를 넣으면 되잖아. 2를 20분의 40이니까 2 4 40 2 80 40 오케이 틀린 거 확인. 40 곱하기 25분의 9가 어떻게 약분이 되겠습니까? 5분의 72죠. 따라서 79. 최종 계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고생 많았고 1시간 반 했네. 1시간 반 하고도 더 했겠다.